혹시 여러분 댁에 있는 선풍기 브랜드가 뭔가요? 아마 열의 아홉은 신일일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기업이죠. 그런데 66년 동안 우리 곁을 지켜온 이 회사가 지금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그 변화의 핵심과 투자 가치를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신일라면 바로 선풍기. 이 공식은 수십 년간 깨지지 않았죠. 근데요, 이 익습한 이미지 뒤에 인공지능과 반려동물 가전시장을 향한 거대한 전환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몰랐던 신일전자의 진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선풍기 회사의 새로운 도전인데요. 과거의 영광에만 머무르지 않고 어떤 대담한 도전을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보시면 1959년에 모터 기술로 시작해서 정말 반세기가 넘게 선풍기 시장의 왕자를 지켜왔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바로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입니다. 단순한 가전회사가 아니라 AI 기술까지 품은 종합 홈솔루션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다는 점. 바로 이 지점이 이번 분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종합 홈솔루션 기업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이게 그냥 멋있는 말이 아니고요. 더 이상 변덕스러운 여름 날씨에 회사의 1년 농사를 맡기지 않겠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 같은 겁니다. 주방가전부터 로봇 청소기, 심지어 반려동물을 위한 퍼비 브랜드까지 포트폴리오를 쫙 넓혀서 사계절 내내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그런 단단한 기업으로 체질 개선을 하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런 야심찬 변화, 과연 이게 실제 투자 매력으로 이어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투자자들이 왜 신일전자를 다시 보기 시작했는지 그 이유를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완벽한 V자 반등입니다. 2023년에 잠시 주춤하나 싶더니 2025년 전망치를 보면 영업이익이 무려 46%나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요. 이건 그냥 회복 수준이 아니라 회사의 체질 자체가, 그러니까 수익을 내는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런 실적 개선 뒤에는요, 경쟁사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아주 튼튼한 경제적 해자가 있습니다. 일종의 방어벽 같은 거죠. 뭐니 해도 66년간 쌓아온 브랜드에 대한 믿음, 이건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잖아요. 거기다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그리고 절대 타협하지 않는 모터 기술력, 이 세 가지가 바로 신일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정말 중요한 시그널인데요. 바로 회사 내부자들이 자기 돈으로 주식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김영 회장과 정윤석 대표가 꾸준히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다는 건 우리 회사 주식 지금 이 가격은 말도 안 되게 싸다라고 몸소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선 이보다 더 확실한 신호가 또 있을까요? 자, 이 46%라는 숫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물건을 많이 팔아서가 아니에요. 마진이 높은, 그러니까 더 비싸고 좋은 프리미엄 제품 비중을 늘리고 쓸데없는 비용을 줄여서 만들어낸 질적인 성장이라는 점입니다. 회사의 새로운 전략이 제대로 먹히고 있다는 뜻이죠. 물론 동전에는 양면이 있죠.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긍정적인 흐름을 가로막을 수 있는 리스크 요인들은 또 뭐가 있는지 이번에는 좀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이겁니다. 매출 의존도. 아무리 사업 다각화를 외치고 있어도 현실은 아직도 전체 매출의 76%, 그러니까 4분의 3 이상이 여름 한철 장사에 달려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해 여름이 생각보다 안 덥다? 그럼 회사 전체 실적이 휘청일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약점을 아직 안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넘어야 할 산들이 꽤 있습니다. 신일 이콜 저렴한 선풍기라는 이 오래된 이미지를 깨는 것도 숙제고요. 또 밖에서는 중국산 저가 제품이 치고 들어오고 안에서는 LG나 삼성 같은 대기업에 끼어있는 뭐랄까 샌드위치 신세죠. 거기다 부품을 수입해 오다 보니 환율이 오르면 그것도 고스란히 부담이 되고요. 이런 변수들까지 모두 고려해야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장점과 단점을 다 고려했을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숫자에 기반한 실전 매매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자, 현재 가치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들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숫자는 바로 BPS, 주당 순자산 가치 1170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만약 회사가 오늘 당장 문을 닫고 모든 자산을 다 팔아서 주주들한테 나눠준다고 해도 최소한 한 주당 1,170원은 받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주가가 이 밑으로 떨어지기는 정말 어렵다는 강력한 안전판 역할을 하는 거죠. PER이 69배로 좀 높아 보이지만 이건 과거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이고요. 앞으로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 이건 금방 정상화될 겁니다. 차트를 보는 기술적 분석가들이 주목하는 가격대는 바로 이 두 구간입니다. 아래로는 1,300원. 여기는 이 가격이면 살만하다는 사람들이 몰리는 강력한 지지선이고요. 위로는 1,800원에서 2,000원. 여기는 과거에 물렸던 사람들이 드디어 본전이다 하고 팔려고 하는 아주 두터운 저항선이죠. 당분간 주가가 이 사이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를 바탕으로 자료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2단계 전략을 제시합니다. 1단계, 매수 구간은 1,350원에서 1,450원 사이. 이 가격대가 아까 말씀드린 경영진의 매수 단가랑 비슷하거든요. 리스크는 적고 기대 수익은 높은 아주 좋은 자리라는 거죠. 2단계, 그렇게 주가가 올라서 저항선인 1,750원 근처에 다다르면 그때부터는 욕심부리지 말고 분할로 이익을 실현하라는 겁니다. 1차 목표는 1,800원이고요. 굉장히 안정적인 전략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기회 요인, 리스크 요인, 그리고 구체적인 가격 전략까지 다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최종 결론은 뭘까요? 경쟁사들과 비교해보면 신일의 매력이 더 확실해져요. PBR, 그러니까 자산가치 대비 주가가 다른 회사들보다 아주 싼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성장성에서 이건 뭐 비교가 안 되죠. 다른 회사들이 주춤하거나 뒷걸음질 칠 때 혼자서 46%라는 폭발적인 이익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나온 1차 목표 주가는 바로 1,800원입니다. 현재 주가에서 약 30% 정도 더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계산이고요. 아까 봤던 그 두터운 저항선 바로 아래니까 상당히 현실적인 목표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숫자와 분석을 단단하게 받쳐주는 기둥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회사 내부자들이 보여주는 이 확신. 이게 바로 차가운 데이터에 믿음이라는 온기를 불어넣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종 투자 의견은 분할 매수입니다. 성장 가능성은 분명히 높지만 우리가 살펴본 리스크도 여전히 존재하니까요. 지금 가격대에서 한 번에 올인하기보다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나눠 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결론입니다. 66년이라는 긴 역사를 발판 삼아 완전히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전자거인 신일전자. 오늘 우리는 그 가능성과 위험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낡고도 새로운 거인의 날갯짓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한 자리를 내어주시겠습니까? 최종 판단은 언제나 그렇듯 여러분의 몫입니다.